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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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올라간 방송이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네, 봤지. 이 와중에 뜻밖의 브레인. 봉창이랑 만난 남자는 돈을 내지 않는다. 가장 나이도 어리시고 네. 예, 쌓은 경험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셨길래 인생 2회차입니다. 부럽다. 이혼을 경험하신 분한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네. 심지어 댓글 중에서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아, 이혼을 왜 경험했는지 마인드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조언 많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 저는 그래서 방송할 때 걱정이 없어요. 딱 믿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씀하시는데 진실이라 반박도 또 딱히 못하겠고 불편하긴 하지만 불편하긴 한데 그리고 되게 최적의 솔루션도 잘 맞아요. 내놓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네, 좀 과격하고 박지아 아나운서가 좀 더 정제된 솔루션을 정말 적합하게 딱 사연자에 맞게. 맞아요. 근데 우리 방송 너무 좋은 게 또 이렇게 칼같이 솔루션 잘 내놓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네 분 있잖아요? 그럼 또 재미없다? 맞아요. 맞아요. 저같이 약간 다르게 허당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아, 왜 이혼을 경험할 네, 수밖에 없는지 그럼요. 몸소 댓글은 못 보여주세요. 달았지만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 분명 있을걸? 그렇죠. 나서지 못하는 분들을 네네네. 대변해 주시고 엄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어디 그냥 다 구속돼야 될 그죠. 것들이 성의 소비를 위해. 아주 저희가 의도치 않게 정말 좋은 조합을 만들었다. 뿌듯해하면서 오늘 사연도 들어가 볼 건데 재밌어요. 전 재밌어요. 물론 힘들어서 보내주신 거지만 솔직히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네네. 이 사연은 박지아 아나운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1살짜리 아들 엄마입니다. 어디 털어놓을 곳도 없는 민망한 고민이라 이렇게 지혜갑 변호사님들에게 상담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신랑과 연애를 할 때도 성관계를 딱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프고 불편한 느낌뿐이었어요. 차라리 꼭 껴안고 있거나 손을 잡고 있는 게 그냥 더 좋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성욕이 왕성해서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들곤 했죠. 저는 신랑이 첫사랑이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남성들은 보통 섹스에 집착하는 걸로 나오니 신랑이 유별나다는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첫사랑이랑 결혼하기 쉽지 않지 그러니까요. 않나요? 그러면은 첫 경험 상대에 처음자 마지막. 여지까지. 아직까지. 아유, 젊으신 분이야. 안 됐다. 아직 젊어. 아직 오늘까지만. 오늘까지는 앞으로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다. 네. 합법적으로만 살아오신 거네요. 그렇죠. 합법적 성의 소비.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은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신랑도 신경 써주고 자상한 성격인데다 시댁 어른들도 잘 챙겨주셨어요. 힘든 건 육아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24시간 중 30분도 마음 편히 숙면하지 못하고 온통 신경이 곤두선 생활을 하다 보니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신랑이 슬슬 잠자리를 요구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이 때문에 1년 넘게 참았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다고요. 가뜩이나 관계를 좋아하지도 않는 데다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짜증이 났지만 몇 번은 못 들은 척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화상은 제가 무슨 밀당이라도 하는 줄 알았는지 끈질기게 요구하더라고요. 결국 이성의 끈이 끊어져서 정 못 참겠으면 자위를 하던가 아니면 차라리 밖에서 돈을 주고 해결하든가 하라고 말했죠. 몇 번을 되묻더군요. 그래도 되냐고. 그래서 나는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이 정말로 밖에서 해결하고 왔더라고요. 처음에는 농담이려니 했는데 정말이었습니다. 어디서 얼마 주고 했다고 보여주더라고요. 아, 진짜? 영수증을 보여주노, 그러면? 이건 좀. 이건 좀. 발랄하다. 그러니까요. 신혼이다, 신혼이야. 세상에 우리나라가 성매매를 엄청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쉬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무슨 안마방, 무슨 오피스텔 많기도 하더라고요. 뉴스에도 가끔 성매매 단속으로 잡혔다는 기사가 나오던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더 기가 막힌 건 어제 한 여자는 어떻게 생겼네, 지난주에 한 여자는 어떤 서비스를 해줬네, 아하. 저에게 미주알 고주알 자랑하는 듯 늘어놓는다는 겁니다. 이 철이 포인트는 진짜 너무. 약간 질투심 유발 아닌가요? 질투 유발이 너무 철이 없지 않나. 뜻인 유발. 질투심 유발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처음에는 기분 나쁘기는커녕 그냥 아는 친구의 친구 신랑 얘기 듣듯이 들렸습니다.
현실감이 없었달까요? 그냥 잘했네 하고 말았어. 아 이게 너무 웃긴 거의 거야. 쿨하다 못해. 거의 시베리아 수준 아닌가요? 잘했네. 그래, 남자가 우쭈쭈쭈쭈. 얘기하는데 잘 들어주는 거죠. 되게 잘했네.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상상하니까. 엊그제 만나는 어땠어? 이렇게. 네, 이런 일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니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그쵸. 엄한 곳에서 무슨 병이라도 옮겨오면 어쩌나. 우리 애기 얼굴에 뽀뽀도 하는데 정말 역겹고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색을 하고 이제 그만하라고 했더니 어차피 너는 성관계를 좋아하지도 않으니 미래의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밖에서 해결하고 오는 편이 더 낫지 않겠냐고 합니다. 앞으로 또 그랬다간 이혼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 후 이 병신 찐따 같은 새끼는 저에게 잠자리를 요구하고는 제가 다음에 하자고 거부하면 보란 듯이 화장실로 향합니다. 나 자위한다는 거죠. 이것도 너무 유치해. 남편이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가 밖에서 해. 그러면 밖에서 하고 오고. 나 안 할래. 그럼 혼자 하고. 착하다. 그러고서는 꼭 말을 붙여요. 너는 여자라 모르겠지만 남자는 자위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다고요. 또 성매매를 하겠다는 협박이죠. 아니 분위기가 무르익고 컨디션이 좋아도 할까 말까인데 그래. 협박을 해서라도 성관계를 하겠다는 게 정상인가요? 그건 그냥 나를 돈 안 줘도 되는 성매매 여성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처음엔 제가 등 떠민 게 맞고 또 육아 때문에 힘들어서 잠자리를 거부한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평생 성관계 없이 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매매를 보란 듯이 한 사람과는 손끝 하나 닿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입니다. 신랑이 밖에서 해결하고 온 것을 이유로 제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지혜가 변호사님들의 지혜로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밖에서 성매매를 하고 온 게 당연히 이건 이혼 사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혼 사유가 되죠. 부정한 행위죠. 부정한 행위를 한 거. 손만 잡고 키스만 하고 영화만 봐도 부정한 행위인데 이제 이거를 아내분이 먼저 하고 와라 밖에서 이런 경우 사유 되죠. 오, 돼요? 근데 다만 뭐 위자료나 이런 건 많이 못 받는다. 이런 받을 거. 수 있죠. 그래요? 예. 너 밖에 가서 성매매 하고 와 라고 얘기를 한 거랑 얘기하지 않은 거랑도 판결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제가 잠깐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님이 너무 갑자기 단호박으로 된다고 바로 말씀하셔가지고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하고 오라고 먼저 사전 동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혼 사유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만약에 이게 진짜 진심으로 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싸우다가 아 그래 차라리 밖에서 하고 와 야야 하고 와 이렇게 나는 그때 그냥 그 상황상에서 그냥 한 말이었다라고 말해도 성립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다. 정말 하고 올 줄 몰랐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진짜 하고 오라고 했고. 근데 이걸 가지고 수긍도 해줬어. 잘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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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걸 이혼 사유로 삼다니 그건 안 될 얘기죠. 어쨌든 변호사님, 이거는 안 된다. 안 될 얘기 아닙니까? 법적으로 말씀하셔야죠. 제가 돈이 좀 궁해서 이혼시켜드리겠다 이 네, 말씀이에요. 네. 나에게 오면 최대한 나는 위자료를 받게 이제 해주겠어. 다시 입장 바꿔서 다 되는 걸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신부에서 말씀하신 게 제가 또 법전을 4만 얼마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굳이 가격을 예, 그 민법 840조 이제 1호에서 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제 이혼 사유로 삼고 있는 건 뭐 다 알고 계신 건데요. 그 다음 조 841조에서 네. 그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권의 소멸이라는 제목 하에 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못합니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다 법에는 변호사가 돈 벌어먹게 돼 있다니까요. 아, 네네. 이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니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할 때 세 번까지는 그걸로 삼을 수는 없죠. 그거는 이혼 사유로. 근데 이제 그걸로는 못하지만 그 다음번 할 때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철회했으니까. 이건 동의를 아니다 싶어서 너 철회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한 거부터는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혼 사유가 되고 또 부정행위가 아니더라도 민법 840조 6호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전 동의든 사후 용서를 했든 하여튼 할 수가 있죠. 아,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변호사님이 은근슬쩍 이혼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아니, 저는 근데 이 사건을 딱 보는 순간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 어쩜 이렇게 와 첩첩산중이냐. 네. 이 첩첩 아내분- 산중을 한번 풀어보죠, 우리. 네, 이 자, 아내분이 풀어나가보죠. 첫 번째 문제. 이 아내분이 문제가 많아요. 나도 아내분 문제가 하나 너무 걸리는 게 네.
처음에 너무 쉽게 용인해줬어.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너무 처음에 야 차라리 야 미쳤어 정신 나갔어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그랬구나. 잘했네. 이게 진짜 저는 너무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거는 자기가 지금 당장 나한테 너무 요구하니까 잠깐이라도 나를 좀 띄워내려고 잠깐 해준 건데 이 아내의 첫 번째 문제. 아니 신랑과 연애를 할 때도 성관계를 딱히 좋아하지 않았고 그냥 아프고 불편한 느낌이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죠. 아프고 불편한 느낌인데 어떻게 결혼을 결심했습니까? 속궁합이 안 맞는데. 정상입니까? 이게 이 진짜 남자가 중요한데. 아닌가? 지금 첫 단추 잘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아프고 불편한 느낌이라면 처음부터 합을 잘 맞추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건데 다 그런가 봐. 뭐가 다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아니 이 여성분이 영화를 이상한 거만 보나 봐. 막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남자들은 보통 섹스에 집착하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방송 27화를 보세요. 아내가 섹스에 중독된 상황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27화 아내가 섹스에 중독이 돼서 남자 죽으려 그래요. 남자의 정액을 말려버리겠다는 아내. 그런 사연을 좀 보세요. 남자만 섹스에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내분이 지금 너무 어떤 자기만의 세계에 계셔. 그래서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 주고 밖에서 하고 와. 나만 아니면 됐지. 이분이 지금 문제야.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제 싫다. 더럽다라고. 뭔 말입니까? 이게 뭔 말이야? 자기가 갔다 오라 그래놓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너무 이렇게 막 갔다 오라고 한 거는 저도 이제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남편분도 문제가 있죠. 원래 아이 낳고 1년 정도는 성관계를 거의 안 거의 하거나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기분도 나지 않는데요. 호르몬 때문에. 그때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것도 사실은 1년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1년이 언제부터 1년이죠? 출산 후 1년?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임신했을 때부터 1년인 것 같아요. 임신했을 그러면은 때부터. 지금 겨우 뭐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죠? 제가 몇 개월? 6개월은 네. 넘었겠죠? 돌 전인데 출산 직후라는 건데 그렇게 뭐 지금 뭐 24시간 중에 뭐 30분도 숙면을 못 한다고 하니까 거의 지금 완전 신생아이거나 그쵸. 6개월 이전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속궁합이 안 맞는 남자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너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뭐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첫사랑이잖아요. 네. 첫 번째 남자이고 결혼하자마자 또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사실은 속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보기 전에 맞춰볼 겨를 없이 임신을 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도 이게 보니까 네. 이 사연을 주신 분이 문제가 있다는 걸 저도 발견했습니다. 네. 저는 신랑과 연애를 할 때도 성관계를 딱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불법적인 성의 소비다. 물론 사후 이제 추인은 되었지만 그 당시에 불법성이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속궁합 어쩌고저쩌고 한 얘기도 이미 다 그죠?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혼자 성관계 하더니 쌤통이다 이거예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맥락이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저희랑. 아니 여자분한테 잘못은 없지 않지 않나요? 이게 그 밖에서 해결하고 오라는 얘기가 진짜 그러라는 게 아니라 나는 뭐 싫다, 지금 싫다 이런 의미라고 봐야지. 그걸 가지고 쪼르륵 가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저는 이거 사전 동의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게. 아, 진짜요? 난 사전 동의로 보여요. 사전 동의라고 하더라도 뭐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분이 마음이 바뀐 게 처음에는 뭐 남편이 이제 나 여기서 이런 여자랑 했고 저런 여자랑 했고 이렇게 말할 때는 친구의 뭐 친구 신랑 얘기 듣듯이 들렸다. 아, 그런가 봐. 이제 와서 뭔가 갑자기 지금 마음이 변해가지고 뭐야 어떻게 성매매를 해? 이혼할 거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이 남성분이 이제 안 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성매매를. 그러면은 이 여성분도 남편을 역으로 좀 협박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너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 나도 협박한다? 아, 역으로. 그럼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막 나랑 하자라고 하면 어떡해, 남자가. 그래, 나랑 하자. 야, 이거 우리가 막 최적의 솔루션이네, 브레인이네 해줬더니 오늘 아주 왜냐면 역지사지 해보자는 의미에서. 엄청난 답을 내놓네요. 나랑 하자. 근데 이분은 약간 지금 마음이 좀 기울어가지고 이제 성매매를 보란 듯이 한 사람하고는 지금 손끝 하나 닿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딱 결심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완전히 100% 결심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앞으로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남편분이 바뀌신다면 또 두 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참 사랑이 막 싹틀 무렵에 상대방이 손이 뭐 닿고 예를 들면 그럴 때 막 감정이 막 이렇게 끌어오를 때도 불편하고 싫은 느낌이었다, 섹스가.
그런데 이거를 개선을 하는 노력을 제가 봤을 때 안 해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자기가 그냥 빨리 임신이 돼갖고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발을 담그고 본인이 느끼고 깨달은 바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피하고만 있는데 그거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남편과 함께 부끄러운 것도 없잖아. 호흡을 맞춰간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 여성분 사연자분께 제가 진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혼할 수도 있어 이분이.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혼할 수도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도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맹탕이야. 난 이분한테 이런 솔루션을 주고 싶네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적급하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관계라는 게요. 아프고 불편한 것만이 아닙니다. 아프고 불편하기만 하면 어떻게 27화를 보세요. 27화. 제가 그 생각을 한 게 아프고 불편한 느낌뿐이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남자분에게도 좀 문제가 그렇죠. 보면은 처음에 약간 이렇게 아프지 않게. 하기 전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애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너무 아 그래요? 왜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너무 박재환 선수 답지 않게 너무 순화를 해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빵 전이랄까요? 터졌어요. 네, 그래도 저희 또 어린 친구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단계가 너무 없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 그리고 생각도 들고. 둘이 약간 스타일이 안 맞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 이게 제가 이제 실제 일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남성들이 그 결혼 전에 성매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성관계라는 게 남녀의 상호작용이라는 것보다는 여자가 서비스를 해주는 거고 나는 그 서비스를 받기만 하는 것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이 결혼 후에도 유지가 되고 그래서 아 정말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정말이에요. 아, 충격적이네요. 신유진 변호사님은 이제 여자분도 앞으로 이런 뭐 노력들을 해야 된다. 여자분도 좀 잘못돼 있다 얘기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 남편이 진짜 찐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봐봐. 이거 되게 생각해보면 너무 자명하다? 진짜. 아니, 지금 결혼해서 임신해가지고 애 낳은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성관계를 요구한 것 자체가 저는 무리수다. 이게 약간 몸이 힘든데 이럴 때가 아닌데 근데 여자가 너무 힘드니까 자꾸 요구하니까 그냥 그럴 거면 너 혼자라도 해라 아니면은 밖에서라도 해결하고 와 그랬더니 이 바보가 진짜 밖에서 해결을 하고 왔는데 더 바보인 건요 몰래 해결하고 오면 되잖아. 더 바보인 거는 야 어디서 얼마 주고 했다? 영수증 막 보여주고 야 어제 그 여자는 이렇게 생겼더라. 이러고 앉아 이게 질투심 유발이에요. 제가 보기엔. 아니 그래서 너무 유치하잖아. 분노를 자극해서 자기랑 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이게 나랑하자. 방법이 너무 이게 지금 두 분이 그러니까요. 나이대가 20대 초반인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0대 초반. 20대 초반 아니고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이게 맞아, 너무 맞아. 유치해. 잘했네 이렇게 들어준 건 너무 잘못하셨지만 이게 이 남편분이 또 일상이 된 거야. 너무 자연스러워 이제는. 그래가지고 오히려 야 우리 너 어차피 성관계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 밖에서 하고 오는 게 우리 부관계 더 낫지 않냐? 이런 남자랑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마 평생을 어떻게 매사에 삽니까? 그럴 것 같아요. 성관계도 그냥 뭐 여자에 대한 배려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마음만 우선이어가지고 그래서 분명히 아프고 불편했을 네. 거예요 여성분이. 원래 하던 그리고 했던 대로. 진짜 정말 현명한 남자면 뭐 속궁합이 좀 안 맞다거나 이제 여자분이 뭐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은 약간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 어디 하루라도 호캉스를 간다고.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분위기를 좀 업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너무 뭐랄까 저는 찐따라고 하시면 너무 무식한 거 아닌가? 무식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다. 그리고 진짜 와서 이렇게 얘기한 남자가 어딨어 세상에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막 저는 처음에 이거 그냥 자극하려고 어디서 하지도 않아 놓고 자극하려고 영수증 같은 거 구해서 보여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라리 그거면은 귀여울 것 같아. 그죠? 맞아. 차라리 진짜 안 하고 나 하고 왔다고 오히려 그게 맞아. 그게 질투심이지. 맞아. 이거는 지가 하고 와놓고선 얘기야. 뭐야? 그리고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성매매? 성매매 자체가 그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처벌되죠. 현행법상 처벌되는 그죠. 범죄 행위죠. 엄 변호사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업소에 평소에 다녔던 사람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분위기를 잡고 여자의 마음을 먼저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열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이제 들이미는 네, 그렇죠. 뭔가 들이미는 그 행위가 섹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전에 어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거를 또 계속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 나 딴 여자랑 했다. 딴 여자랑 했는데 이렇더라. 딴 여자들을 이렇게 쉽게 하는 거야. 이 성행이라는 거는 이렇게 쉬운 거야. 그리고 너가 자꾸 안 해주면 나 정말 계속 이렇게 할 거야. 할 거야. 막 제가 봤을 때는 찐따 이런 거보다도 애처럼 너무 그러니까 너무 완전, 유치하다. 네, 너무 애인 거예요. 나 그거 안 해주면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엇나갈 거야. 엇나갈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 가지 말라니까 또 가지는 못해. 이혼 요구할 거야. 그러니까 가지는 못하고 화장실로 가. 화장실. 화장실. 이것도 진짜 되게 꼴보기 싫을 것 같지 않아요? 꼴보기 싫을 것 같아요. 진짜 대놓고 자기 자위한다라는 티를 내는 게 너무 찌질하고. 그러니까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남자분들은 내 아내랑 하는데 뭘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야 돼. 우리 엄 변호사님 했던 말씀 있잖아요. 한번 하자. 그럼 하는 거지. 한번 하자. 그러면 다 씻고 와가지고 딱 누워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돈 안 줘도 되는 성매매 여성으로 보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그쵸. 저도 실제 그렇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일단 성병 검사를 한번 받으시고 남성분. 그쵸? 좀 중요해요. 맞아요. 그쵸, 그쵸. 그런 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깨끗하다는 게 밝혀지면 여성분도 그냥 이거는 본인도 어떻게 보면 성매매 교사를 한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교사까지. 맞죠? 정확히 맞죠? 생겼다. 네. 두 개 쌍방 과실이다. 네, 그래서 그냥 퉁치고 퉁치고 이때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저는 이걸로 이혼하는 건 조금 말이 안 되고 아이도 좀 불쌍하고 남자 입장에선 그러면 섹스도 하고 싶은데 안 해주고 맞아. 그럼 밖에서도 못하게 하고 그럼 대체 나는 어떻게 하라고 평생 자위만 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애기 출산한 지가 몇 개월 안 됐으니까 당분간 한 뭐 몇 달 정도는 내가 뭐 이제 혼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나? 그쵸. 그죠? 어쩔 수 이거 그렇게 없잖아요. 어려운 일 아니죠? 우리 엄 변호사님한테 어려운 일이 없다니까? 아내가 불구가 돼서 누워있어도 평생을 사랑해서 지킬 뿐이고, 섹스도 어려운 일이 아니야. 한 번 하자, 그럼 하는 거고. 그렇죠. 뭐든 어려운 게 없어요, 저분은. 근데 이게 차라리 남성분이 저희한테 사연을 주셨으면은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언을. 여성분은 이 섹스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가 갑자기 막 뭐 어디 가자 그러고 분위기 바꾸려 그러고 이러면은 아씨 뭐야 얘 나랑 섹스하려고 이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또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남편이 안 하던 짓을 하면은 그게 뭔가 리프레시 되는 건 있지 않을까요? 새롭게. 근데 뭔가 얘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는 섹스로 보답해야지 이게 이런 생각이 머리에 있으면 그럼 또 싫은 힘들다. 거죠. 싫을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평생 이 남자랑만 또 이거를 또 내가 싫은 거를 또 계속 한다면은 너무 하기 싫잖아. 연습 게임이다. 연습! 일단은 성병 검사를 하고 나서 내가 사실 그동안 솔직히 말해서 불편했다. 솔직히 아팠어. 야, 아무래도 너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좀 연구를 해보시고 조금 이쪽에 진지하게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연습 게임도 내가 싫은 사람이랑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아니 지금 별로 마음 안 내키는 거 사람이랑 연습할 필요가 있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뭐냐면은 이 남자 여자분이 꼭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뭐 종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 남자분 하는 행동을 보니까 1부터 10까지 약간 이런 식일 것 같은 거 너무 유치하고 생각이 짧고 이럴 것 같아서 이런 사람 믿고 그냥 평생 사느니 아싸리 그냥 이혼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저는. 약간. 요즘에는 아기가 매우 어릴 때도 이혼을 많이 해요. 차라리 빨리 헤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내 아이 엄마로서 계속 만나고 빨리 헤어지면은 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쌓이기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이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진짜 많이 헤어져요, 젊은. 그래요. 뭐 신중하실 필요는 있지만 이혼에 뭐 적합한 타이밍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보면은 임신 기간 동안도 힘들지 않았고 신랑도 뭐 신경 써주고 자상한 성격이라고 하고 시댁 어른들도 잘 챙겨주다 어머, 이런 얘기- 단락이 있었네. 네. 이런 단락이 있었네요. 너무 우리가 섹스에 흥분했지만 보면은 이거 말고는 그럼 딱히 뭐 그동안 불만을 가진 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이혼을 해야 되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남성분이 이제 너무 그걸 원하면은 뭐 굳이 이제 여성에게 이렇게 넣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도 여자가 또 같이 뭐 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제가 들은 게 맞는 얘기죠? 네. 방금 들은 게 맞는 그러니까 거죠?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런 식으로 좀 시도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 오늘은 내가 너랑 이렇게 할 컨디션이 아니다. 근데
네가 정말 원하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너의 성욕 해소를 위해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치, 그치. 이건 할 수도 있지. 이건 할 수도 있지만 한 번은 노력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뭐 지금 박지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그 솔루션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보는 그런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이제 와서 내가 나갔다 오고 너무 남자가 너무 찐따 같고 애 같고 뭐 자기한테 마치 성매매 업소 여성을 대하는 느낌, 돈도 안 주고 그런 느낌은 이건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 남편은요 하라 그래서 한 거고요. 하라 그래서 한 거고요. 하라 그런다고 하냐? 진짜. 그리고 이 남자가 뭐 실제로 뭐 성매매를 정말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했어. 그래요? 영수증까지 있다는데. 했다고 해도 여기에 만족을 못하고 계속 와이프랑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성매매를 했는데 와 신세계 이러면은 그냥 와이프한테 말도 안 할 것 같아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 하고 다니겠죠. 근데 맞아요. 계속 와이프에게 요구를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와이프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그 뭔가 마음, 사랑 이런 게 아직 있는 것 같아요, 남자분이. 아유,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착해. 너무 맹탕이야.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네, 진짜 지금 저런 쪽으로 경험이 별로 없다고 가정하면은 이 노력은 너무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인생-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주어진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즐거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알아갈 수 있을까? 관점 자체를 바꾸면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 생각나네. 갑자기 친구가 생각이 났네. 친구. 남자분이 키스를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데. 이거 중요한데. 키스를 너무 못해. 근데 사실 너무 키스를 못하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키스를 왜냐면 해야. 키스를 너무 못하면 그렇죠. 다음 그- 진도가 나기 쉽지가 않아. 다음 목적지로 가는 흥버스가 서거든요. 화가 나요. 네, 이거 뭐 갈 수가 없거든. 다음 네. 키스를 어떻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운 좋은 사람들이야. 제 친구는 무슨 버스예요 이게? 흥버스. 흥버스 뭐?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한 흥버스. 출발해야지 출발. 흥버스를 타고 얘가 잘 가야 다음 목적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흥버스가 쓴단 말이에요. 그렇다. 돈이 올라가. 딱이가 올라가 이 새끼야. 진공 청소기를 어디다 갖다가 들이미를 새끼야. 이런 경험이 없는 여성분들은 축복받으신 거고요. 진공청소기과가 있고 또 여기 전과가 있죠. 뭐 악어색과 이런 애도 있어요. 내 입속을 왜 청소하니 네가? 네, 악어색과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죠. 구석구석을 막 청소하는 애들. 콤보로 한 사람들이 많아요. 힘들죠. 너무 힘들어. 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클리닉. 청소기. 여러분들 이거 같이 웃으시는 분들은 진짜 모르시는 분 축복받으신 거예요. 그럼요. 예. 축복받으신 거예요. 엄 변호사님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한 반 정도 이해가 되고 알고 보니 막 다이슨. 키스계 다이슨.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런 남자랑 바로 헤어져야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다양하게 여성분도 시도를 해보고 내가 뭔가 좋을까에 대해서 노력을 맞아요. 해보고 네. 이런 얘기를 처음 만나는 남자랑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응? 그러니까 남편이 이미 편하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를 좀 툭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여성분도 노력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그렇다고 헤어질 건가? 나는 헤어지는 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노력도 안 해보고 헤어질 건가? 그리고 신혼에 헤어지는 여자들 보면 사실상 성관계를 못 해보고 헤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제대로 많은 못 것 같아요. 해보고.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맞아. 그 커플은 이혼을 할 게 아니라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을까 저 사람들이 이런 느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남편은 성매매에 익숙해서 그렇게 하고 여자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러면 거죠. 진짜 너무 거리가 멀어지네요. 네, 맞아요. 네. 딱 지금 이 커플이 그 그리고 커플이에요. 부부라는 게 뭐 합법적으로 성을 소비할 수 있는 유일한 커플이니까 그죠? 온갖 걸 다 해봐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쵸. 부부끼리는 진짜 할 수 있는 건 서로 뭐 이렇게 네. 거부하지만 않으면 여러 가지 시도를 다 해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키스부터 다시 이제 시청각 자료를 다시 가르쳐. 활용해서 성교육이 아니고 시청각 자료, 영상 자료 있잖아요. 이거 추천해도 돼요.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네. 브리저튼. 브리저튼. 맞아. 브리저튼. 브리저튼 5화쯤 가면 나오죠? 6화. 본격적으로는 6화인데. 아, 그래요? 근데 5화부터 가야 돼요. 제가 봤을 때 30회 정도 반복해서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거를 봐도 내가 목석이다. 아무렇지도 않고 짜증만 난다. 저것들 왜 저러냐. 그런 생각이 들 경우에는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약간 그 뭐 불감증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그 성관계 자체를 아프고 불편한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안타깝고 남성분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두 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솔루션 여자분이 어떻게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과감하게. 왜냐하면은 남편분이 이렇게 행동한 어떤 루트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남성분은 밖에서 하고 오란다고 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진짜 급해서 어쩌다 호기심에 한번 했더라도 절대 말하지 않아요. 맞아. 이게 저는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사연자분 표현입니다. 이 찐다 같은 새끼라고 했는데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연자분 선택이지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 때문에 이혼하는 거는 조금 너무 안 좋은 선택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이거를 좀 남편분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대화로 풀어서 어떤 부분들이 서로 부족한지 이거 맞춰줬으면 좋겠고 또 남성분이 참는 만큼 여성분도 우리 사연자분도 조금 이제 남편의 그런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맞춰주려는 노력을 하는 게 또 중요하니까 그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성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검사는 꼭 받아야 돼요. 그죠? 저도 그거는 무조건 중재. 그냥 갑자기 궁금한데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이랑 박지희 아나운서는 남편이 이렇게 밖에서 막 성매매 하는 거 괜찮나요? 아니요? 저는 절대 허락하지 않죠. 절대 허락하지 않죠. 그죠. 저는 아까 박지희 아나운서가 잠깐 지적하신 부분인데 난 남성분 칭찬해드리고 싶네. 왜? 남편 칭찬해주고 싶어. 아무도 칭찬 안 하잖아. 네, 아니 보세요. 할게 없잖아요. 왜? 아니 그런데 몇 번 갔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 목석 같은 여자한테 다시 왔잖아. 얼마나 지금 칭찬해주고 싶네. 아니 내 아내랑 하고 싶대잖아. 계속 돈 쓰고 그러지 않고. 아내를 향한 사랑이 그렇지. 있어. 사랑이 있어. 남편 잘 만났네. 아유 진짜 나는 남편 칭찬해주고 싶네. 이 남자 뭐 그렇게 흠 잡을 때가 어딨다고 어디 그렇게 갖고 흠을 잡아. 이혼을 하라 그래.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거죠? 엄 변호사님 어떻게 된 거죠? 맞나요? 어떤 게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건가요? 듣지도 않았어. 죄송한데 어떻게 하면 얘를 나한테 오게 할까 이 사연자를. 죄송한데 방송할 때 딴 생각을 좀 아니면 방송 끝나면 엄청 말이 많아져 갑자기. 진짜로 이 남편분이 그런 면에서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남편이 약간 모자라긴 하지만 고쳐서 쓸 수 있다. 저는 고쳐 쓸 수 있다.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사연자분이 여러 가지 너무 속상해갖고 거기다 털어놓은 것 같은데 사연자분도 잘한 게 없다. 잘한 게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맨날 사연자분 맨날 혼내. 아무도 사연자분 그러니까, 공감을 잘 안 해. 저는 혼내는 건 아니고 그걸 성매매를 하고 말아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고 난 지금 못하겠다 이런 뜻인데 남편이 오판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다 이게 좀 저렇다 그래요. 하는 마음에 게 걸려요. 그게 좀 모자란 것 같고 네. 저는 이게 좀 여기서만 그럴 것 같지가 않다. 네. 그렇죠. 그런 말을 쉽게 했다는 자체가 그리고 남편이라는 사람의 성향을 알잖아. 남편이 조금 촐싹 맞은 어떤 시키면 시킨 대로 쭈르르 하고 왔다 여기 양조장 나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싫을 것 같아. 알고 있었잖아요. 사연자분은 남편이 갈 수도 있었다는 거를 알고 주변에서 있었어. 오늘 제일 멋진 것 같아요. 하고 왔다. 엄마 나 하고 왔다. 근데 잘했어. 그래. 여기 영수증 갖고 왔다. 그런 모습이 아닐까. 너무 싫어 진짜.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런 사람도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쳤을 수는 있다. 네. 변호사님 한 건 또 물러가네요. 아쉽네요. 우리가 했던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우선 그 전에 네. 이제 발동이 걸렸으니까 네. 이게 마무리하려고 그러고. 이게 사이가 좋아야지만 성관계를 하는 게 아니고 성관계를 하면서 좋아지는 것 그렇기도 하죠. 같아요, 그죠? 때로는. 친밀해지고 이런 게 좀. 때로는 뭔가를 관계를 풀어주는. 그리고 이게 막 부부 사이는 온갖 걸 다 해야 되지 않나요? 뭐 맞아요. 그건 맞는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람마다 기분 나빠하거나 좋아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그거를 이제 합의를 잘해야 된다. 부부 사이에도. 이 아내분이 아까 이제 신유진 변호사님이랑 박지희 아나운서님은 아내분도 이제 좀 시도해보거나 노력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혹시라도 이제 저는 뭐 이혼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이혼을 생각하고 싶다 하실 때 신랑이 밖에서 해결하고 온 것을 이유로 제가 이혼을 요구하는 거는 불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처음에 드렸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처음에는 아내분이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허락해 주시고 그 부분까지는 뭐 문제를 삼을 수 없지만 나중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 이후로 남편분이 성매매를 계속해서. 했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이혼 사유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 네. 하나 보충해서 네. 그 전에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철회하기 전에 있었던 성매매도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사유 주장할 수 없지만 440조 6호 기타 사유로 주장할 수는 있죠. 그렇게 해서 인용되는 경우 판례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혼을 만약에 하려고 하신다면은 뭐 사유는 충분히 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우리 사연자분도 좀 서로의 그런 속도에 좀 맞춰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굳이 막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섹스행위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이제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삶에서 굉장히 커다란 즐거움의 부분입니다. 모르고 죽으면 진짜 억울해요, 그죠? 그래서 네, 사연자분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많이 개발을 하셨으면 하는 브리즈 같은 꼭 보시고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저희 오늘은 요 경기도에 살고 계신 사연자분의 사연을 다뤄봤고요. 이렇게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충분히 또 공감해드리고 그러면서 뭐 솔루션도 찾아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아래 지금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그냥 뭐 이혼할지 말지 고민돼요 라는 사연도 괜찮으니까 꼭 이혼에 결심을 하지 않으셨어도 어떤 사연이든 문제 있다면 보내주고 저희랑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